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서울권 의대 이전에 메이저 의대 꼭 시청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랑 크게 변경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2025학년도 메이저 의대 앞부분에 설명드렸으니까요. 그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요새는 고려대 의대가 메이저 의대와 거의 준하는 수준의 선호도를 갖고 있어서요. 점점 입결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대학교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데요. 사실 의예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예과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의 반면에 비해서 학업 우수 전형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면접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려고 했던 친구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추천 전형 추천 인원 3학년 친구들에게는요. 이제 비율 4%가 아니라요. 고급을 12명을 모집하니까요. 그 지원 인원수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교들이 2025학년도에는요. 모집 단위 계열과 상관없이 필수 응시 과목이 제한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변화기도 하는데요. 고려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에 대해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상관없이 모두 다 응시가 가능하지만 탐구 영역은 여전히 과학 탐구를 응시해야 된다는 점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대에서 모든 전형에서 계열별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과목이 폐지가 된 만큼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회탐구 과목으로 의학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제가 요약해서 좀 정리한 페이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마치는 친구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본인이 강점을 갖고 있는 영역을 선택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만 한다면 확통을 선택하든 사탐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는 영역별 반영 비율 변경이 있는데요. 국어가 20%에서 25%로 수학이 35%에서 40%로 영어는 그대로 비율이고요. 탐구가 비율이 줄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탐구의 비중이 줄어든 이유가 탐구를 사회탐구를 하든 과학탐구를 하든 상관이 없어서인 것 같은데요. 이 비율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의 가장 큰 변화가 전형 명칭에 대한 좀 전면적인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 학생부 종합 추천형, 학생부 종합 서류형, 학생부 종합 면접형, 그리고 논술 이렇게 5개 전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의예과를 선발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선발 여부에 대해서 동그라미 X로 표시를 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X, 학생부 종합 추천형은 25명 모집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 서류형은 30명 모집합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X, 논술은 X입니다. 논술은 이미 2024학년도에서도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만 반영 비율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 추천형은 종합 서류 100%고요. 학생부 종합 서류형도 100%라는 점에서 되게 동일한 것 같으나 수능 최저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천형이니까 추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추천형에는 수능 최저, 국수, 영탐 한 과목입니다. 3합 4가 걸려있는 반면에 학생부 종합 서류형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것이 더 강점인 전형일지 잘 생각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인데요. 중앙대학교는 이제 다빈치 전형이라는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됐죠. 2024학년도부터. 그래서 CAU 융합형 인재, CAU 탐구형 인재 두 가지 종합 전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CAU 융합형 인재는 면접이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CAU 탐구형 인재는 면접이 반대로 실시가 되는데요. 2단계에서 면접 30%가 반영된다고 하니까 본인이 어떤 것이 강점인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 영역에 대해서 퍼센트가 다릅니다. 그거는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확인하시고 본인이 어떤 전형을 넣었을 때 유리한지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중앙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가 그러는데 수학이든 탐구든 또 응시 영역에 제한이 없는 학교이기 합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계열의 반영 영역별 필수 응시 과목 폐지가 됐고요. 자, 경희대학교는 교과로 또 모집이 되는 학교여서 좀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미에 교과와 종합으로 어떻게 모집이 되는지를 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두기는 했는데요.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심지어 모집 인원이 증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8명에서 22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모집 인원이 그만큼 감소해서 33명에서 29명으로 감소했으니까 작년도 입결을 참고하셔서 지원하실 때 모집 인원 증감에 따라서도 어떻게 변화될지도 추이를 예측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합격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필수 응시 과목 폐지가 되었고요. 학생부 종합 미래인지 전형에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딱히 이 전형 계획 안에 탐구 동일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명시가 없긴 한데요. 이화여자대학교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 과목 1, 2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화학이 너무 강점인 여학생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화학원, 화학2 이렇게 응시하셔도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자연계열일 경우 과탐 한 과목 다 변환 편주에 6%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니까 사실 필수 응시 과목이 폐지되기는 했는데 유불리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페이지입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탐구 가산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전형 계획 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대학교는 수학은 황통, 미적, 기하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지만 탐구는 무조건 과학탐구를 필수 응시 과목으로 해야 된다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에서도 큰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동일 과목 1, 2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리1, 물리2 이렇게 응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그리고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대는 수학도 확통, 미적, 기하 아무 과목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탐구도 사회탐구, 과학탐구 아무 과목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 수학 비중이 매우 높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의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당연히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탐구라고 딱 명시해 둔 것도 아니고요. 당해 연도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해서 변환 표준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 보면 변환 표준 점수는 보통 이제 탐구 과목에서 반영이 되는데 반영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탐구를 유념해 두고 제시를 한 것 같으나 그럼 수학 비중이 높은데 그럼 확통을 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들께 조금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금 이제 하나 유념해 둬야 될 게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는 국어, 수학이 표준 점수 반영입니다. 근데 표준 점수가 과목에 따라서 최고점 만점일 경우에 조금 유불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도 과학탐구를 응시하면 훨씬 더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잘 참고하셔서 탐구 과목, 수학 과목 잘 선택을 해줘 주시고 지원할 때도 수시 모집 요강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